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안리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의 사연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골다공증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홍애경님입니다. 7월 5일에 이메일을 주셨는데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됐어요. 제가 그 밀린 사연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우선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분은 현재 59세이시고 여성이신데 골다공증이 심해서 건강검진 때마다 약을 처방해 줬는데 2016년에는 약 부작용으로 못 먹고 그냥 방치해 뒀다가 2020년 6월경에 발등뼈가 골절을 입고 3개월 후에는 가운데 발가락에 금이 갔고 3개월 후에는 다시 새끼발가락이 골절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는 말씀이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 검사를 한 결과 허리가 마이너스 2.9, 고관절이 마이너스 2.7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디카맥스 D 플러스정을 계속 복용하다가 쇼니 박사님의 이온 칼맥을 만난 후에 약을 끊고 이온 칼맥을 1.7리터 용량의 보온병에 물과 희석해서 근무 중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거의 5, 6일은 50분 정도 빠른 걷기와 때때로 계단을 22층까지 올라가고 근력 운동도 1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2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체중도 늘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라 기대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서 결과 통보서를 받고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년, 22년 이렇게 3년치를 보내주셨는데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들이 빠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은 2016년도에 골밀도 검사를 한 건데 대퇴골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대퇴골 부분이 전체 토탈이 마이너스 2.8이에요. 마이너스 2.8. 그리고 다른 부분은 2.6에서 마이너스 1.9까지 사이로 되어 있고요. 이때 키가 152cm, 체중이 42kg입니다. 그래서 152, 42 제가 적어놨고요. 요추가 마이너스 2.8. 그리고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이건 2018년도 거네요. 2018년도 8월 14일 건데 이때 키가 151.3이 돼서 0.3cm가 키가 줄었고 그 다음에 체중은 41.9kg이라서 이것도 체중이 0.1kg 줄은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뭐 공보 결당은 97.6, 그러니까 여기가 97.6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2018이면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5.84%, 그 다음에 칼슘이 9.38, 칼슘이 9.38 여기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214.8, 콜레스테롤이 214.8, 그 다음에 LDL이 115에 HDL이 74.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비타민 D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허리가 마이너스 2.9 여기 적어놨고요. 고관절이 마이너스 2.7.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검사표를 보내주지 않아서 유선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표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키가 보니까 이때 151.4로 더 줄었고 체중은 43.1로 약간 늘었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골절이 여러 차례 됐다는 거죠. 3번이나 됐다는 건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공복 혈당이 94.8, 당화 혈색소는 5.84 그대로고, 그 다음 칼슘이 9.93이 됐네요. 9.93. 칼슘 농도가 좀 늘었고요. 콜레스테롤은 209. 중성지방이 좀 늘어서 142.3이 됐네요. 142.3. LDL은 108에 69. 나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골밀도 검사한 것에서 전체라는 것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전체가 마이너스 2.8이에요. 여기 2.8을 해놨고, 그 다음 제일 나쁜 곳이 마이너스 3.0이네요. 그 다음에 대퇴골 부분은 넥 부분이 제일 나쁜데 제일 나쁜 곳이 마이너스 2.8이네요. 마이너스 2.8. 그리고 다른 곳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하고 체중이 152.5하고 44.4 이게 다 이제 늘었네요. 그리고 비타민 D가 41.72. 그런데 또 칼슘 농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총 콜레스테롤은 208, 공복 혈당이 101, 당화 혈색소 5.8%, 자, 일단 보내주신 표는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2016년도에 키가 152였는데 2022년도에 키가 152.5가 됐으니까 0.5cm가 커졌고요. 체중은 42kg에서 44.4kg가 됐으니까 2.4kg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6년이에요. 6년 동안 키가 0.5cm가 도로 커졌으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 체중도 이제 그렇게 늘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께서는 뭐 골밀도가 나빠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을 살펴보면 자, 요추 부분은 보면 2016년도에 마이너스 2.8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마이너스 2.9였어요. 그리고 22년도에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대퇴골 부분은 2016년도는 자료가 없고 20년도에 마이너스 2.7, 22년도에 마이너스 2.8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추만을 보면 요추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퇴골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0.1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나쁜 곳이 요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이 있고 대퇴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전에 이런 기록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요 자체로만 보면요 크게 변동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검사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2016년도에 검사한 게 여기 보시면 기계가 오스테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검사한 거는 검사한 기계가 뭔지 몰라요. 표를 안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2022년도에 검사한 걸 보면 여기 보이시죠? 홀로직 2022년도에 검사한 걸 보면 기계가 틀려요. 이제 이것 때문에 과연 이 기계하고 이 기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2016년하고 이걸 그냥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별 변동이 없어요. 별 변동이 없는데 키가 컸다. 키가 도로 커졌다는 걸 봐서는 분명히 골밀도는 좋아졌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늘 같은 기계로 찍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하늘 물빛님인가요? 제가 하도 여러분 걸 보니까 아이디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검사가 지난번 내가 검사한 기계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래서 그 기계 가서 찍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록을 제대로 비교하려 그러면 가능하면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계로 찍은 걸 가지고 검토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빠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도 2.78대보다 넘지 않을 거다.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2.8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지금 그 비타민 D 농도가 현재 41.72예요. 그러면 55나노까지 가서 70나노까지 이 사이를 이제 유지를 하려 그러면 비타민 D를 좀 보충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비타민 D를.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 그 메모를 써놨더라고요. 비타민 D 4,000 IU 정도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길어서 앞으로 6개월 정도를 DK 솔루션이라는 걸 하루에 2알씩 드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범주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타민 D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혈당이 올라가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혈당에 문제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공복 혈당이 101이고 더군다나 이 당화 혈색소가 5.8% 이걸 지금 몇 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성지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할 때 내가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곡류를 좀 많이 먹었다든지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는 뭐 고기도 안 먹고 이런데 고기 안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골절을 이제 빨리 낫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뼈의 구성 성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구성 성분. 이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자, 3분의 1은 물이고 3분의 1은 단백질하고 비단백질. 근데 주 성분은 콜라겐이다. 그리고 콜라겐 중에서도 타입 2다.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자세한 거 가서 보세요.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1이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 중에 48%가 칼슘, 그 다음 37%가 인, 그 이외의 것들이 뭐 마그네슘도 있고 철분 뭐 이런 거 해서 이것들을 합하면 약 1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보고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잘 보충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는 특별히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 고기 안 먹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의 1%에서 2%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해야 체중을 좀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동안에 샨리 한수 그 골다공증 공부하는 시간에 다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사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피검사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피검사지도 무조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나 피검사 할 때 혈중 칼슘 농도하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검사를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두면 나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이메일 읽다가 한 군데 눈에 띈 거는 구내염 때문에 비타민 B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B 먹어서 구내염이 없어질 정도가 되려면 비타민 B를 얼마나 드셔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마 뭐 유튜브 보시고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소금으로 가글을 좀 자주 하세요. 그게 좋고, 또 더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냐면 그 페리오닥이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분간 꾸준히 하루에 뭐 한 두세 알 정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잇몸이나 이 구강에 있는 염증들을 빨리 제거해줘서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금물 가지고 이렇게 가글을 꾸준히 하시고, 뭐 소금물 양치를 하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구내염 같은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홍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모든 것은 다 그 기초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다른 분의 사연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다 보면 나한테 꼭 적용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기로 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